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말이네요.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서울, 마찬가지로 중부 지역 이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거의 썰매 타는 느낌으로 왔고요. 꼭, 눈, 빙판길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얼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고 깜짝 놀랐네요. 거의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가 펼쳐진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또,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걷다 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에요. 한국 증시의 패턴이 항상 금요일만 되면은 또 막 이렇게 쥐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또 조심조심 오늘도 시장도 조심 그리고 또 빙판길도 조심 그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끝난 내용들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보고 아침에 계좌 보고 깜짝 놀랐네요. 뭐 좀 처져 있던 종목들이나 좀 빠져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번쩍번쩍해서 미국 계좌 맞아? 그럴 정도로 이렇게 쫙 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뭐 그냥 그대로 별 변화 없고 S&P 500도 그냥 뚱한 상태 직전 고점 나 넘어갈래 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들. 근데 나스닥은 말씀드렸던 그 자리 열심히 붙어놔요. 23,500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탁 전환되는 모습들은 없죠. 근데 그나마 거래도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 않아요. 올라오는데 거래는 좀 약하다 그런 쪽들이고 이거 전환되면서 한번 탁 터져야겠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어 하면서 근데 그게 아직 고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래도 23,500에는 끝났네요. 그래서 고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제 뭐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만히 좀 그러지 그냥 사람 마음 이제 들어갔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쭉 밀렸을 때도 그런 얘기 오후엔 돌아갈 것이다. 에어클래스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거 요 단기 지지권 안쪽까지는 들어갔다가 테스트지. 그리고 또 계단식 이런 레벨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 거 가지고 개의치 말자. 그래서 장중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아이고 다행히도 뻥쟁이 안 됐어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은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쪽에서 계단식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단계들 있죠. 그러니까 좀 위쪽에 넘었던 단계들 요런 거 본다. 그러면 4010선 이렇게 이탈했다가도 밑에 지지권 있다 보니까 바로 올라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저항대 4050이 있죠. 앞에 쪽들. 그러다 보니까 딱 멈추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보니까 이따가 보시겠지만 환율하고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또 테스트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다음으로 가야 될지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시장이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 10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쫙쫙쫙 이렇게 못 갑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고점도 높여가는데 저점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출렁출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쪽들을 심리 관리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멘탈 관리 이것도 잘 하는 시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두 번째는 포모 이거 또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로봇주 좀 갖고 싶은데 로봇주만 가요 지금요. 아무튼 또 로봇하고 저희가 그 바이오 뭐 이런 쪽들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 쪽에서 항상 성장주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포모가 큽니다. 성장주가 강했을 때 기억 잘 해보세요. 2년 전에 에코프로 이것처럼 성장주가 한번 강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면서 일단은 잠깐만 저렇게 강한데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던집니다. 나머지 더 던집니다. 그리고 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이 더 안 좋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세 이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쪽으로 막 쏠리다 보니까 더 소외되고 더 싸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은 이쪽이 업급 플레이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가서 동참하는 거 저는 인정. 그게 더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걸 다 정리해버리고 그쪽으로만 올인시켜서 계좌가 글로 막 쫙 들어가 있다 또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 급등이 커지는데 계좌금 여기서 이거에 따라서 뭐 처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빈틈이 나오죠. 항상 주식할 때 빈틈, 그러니까 박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섀도우로 들어갔다가 펀치를 날리는데 거기 빈틈이 훅 들어온다, 으헉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빈틈을 너무 벌어진다. 그럼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을 유지를 한 상황 쪽에서 이쪽도 관심 갖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팔아 하는 거는 일단 두시고 거기다가 나머지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게 그러면 비중도 그만큼 이제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 계좌가 소외될 것만큼 정도 커버해 주는 정도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럼 이게 되게 세게 간다 그러면 그것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빠지지는 뭐 않겠지만 그런 정도로 일단 좀 커버력을 같이 가시는 것도 제일 좋은 상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쏠림이 좀 또 커지는 시기다. 성장주 또 부각받는 시기다. 미국도 그래요, 지금요. 미국도 보니까 종목 장세가 빡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국내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 약간, 미국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금리는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여름 때 또 강했다가 두세 달 또 쫙 빠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나가 돌아갈 것 같다 보니까 일단 종목 장세도 우리도 한번 같이 푸시를 해보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는 그냥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와요.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런데 란 쪽들인데 저 보다 보니까 환율이 1474 1470원 위로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또 한 이틀 동안 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 또 매수세 이제 또 다시 들어오나 싶은데 또 한번 쿡 들어오게 되면 또 매도세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1470원 이상으로 올라간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기대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70원대 밑으로 끌어내려지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워낙 강세로 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썩 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환율을 보고 외국인들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에이 오늘도 또 출렁임이 나오겠구나.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일단 있는 거 두고 또 살아있는 종목 또 움직일 만한 종목 쪽으로 가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그런 종목들로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비트코인도 다시 밀립니다. 당연히 이런 매크로 지표들 강하다, 그 달러 강세, 금리 강세다 보니까 조금 밀리겠죠. 그래도 일단 뭐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뭐 8만 달러대 초반까지 갔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경계감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유가는 다시 60달러대로 바짝 들어오고 있고 가스도 올라옵니다. 요게 좀 신기한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석에너지가 다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원래 이런 때 특별히 종목들이 가지 않았으면 LNG 관련된 쪽이나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좀 부각을 받았을 텐데 전혀 그게 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크네요. 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대차고 또 밀릴 때도 대차고 맨날 대를 차네요. 그런 모습들에서 변동성 크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증시는 FOMC하고 별 얘기 없는데 많이 빠졌던 메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나가는 말투로 이거 다 돌아가게 되면 아마존 다음번에 메타 아니냐라고 했더니 메타 맞아요 이러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젠스당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가지고 오히려 주가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네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들 특히 다 강보권인데 러셀 지수 강한 모습들이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오히려 약한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한 빠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런 거 있죠. 달러 제너럴 갑자기 14%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보셨던 것처럼 월마트가 신고가 나오고 이런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그러니까 중산층, 저층, 저소득층 그리고 또 고소득층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 여파들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중산층은 저가로 고가는 밑으로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유통기에서도 좀 변혁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쪽들 있죠. 크루거 같은 이제 체인 업체, 슈퍼마켓 체인 업체, 그리고 또 카스코, 예, 코스트코는 한국에 있는 게 코스트코고요. 미국에는 카스코, 예, 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애매한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그런 거고, 확실하게 색깔 있는 유통주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메타가 강한데, 메타가 나온 얘기가 일단 메타버스. 야, 메타버스니까 메타죠. 예. 이러다가 이름도 바꾸겠네요. 메타 옛날 이름인데 우리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AI다 보니까 AI에 A만 따서 메타가 이름이 또 A로 바뀌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만큼 메타 30% 줄이고 AI로 전환했다. 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안 되겠다. 이쪽으로 계속 푸시 이렇게 하면서 몰아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AI에 대한 진심이 나오고 있다. 이쪽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예, 또 엔비디아도 강했습니다. 2%대 오랜만에 또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양작 관련된 쪽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긍정적인 라인까지 나오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도 급등하고, 예. 이 팟캐스트 아마 조회수 엄청 나오더라고요. 지금 젠스동 선생님의 좀 여유 있는 태도와 함께 이런저런 또 얘기가 막 나온 70분짜리인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그냥 쓱 들어보세요. 우리 젠스도왕 선생님의 그 어록들도 쭉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겸, 네, 그래서 보시는 것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그 중국 수출 관련된 쪽도 이제 다시 재개할 분위기로 나온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중국은 막상 미국의 칩들, AI 칩들 규제해놨죠. 근데 수출해주겠다라고 해서 요게 조금 그런데, 아마 여기서 중국 수출이 허가가 돼서 나가기 시작한다.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을 0으로 가져가고 매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바뀌겠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정보에서 쓰지 마. 그래서 네, 안 쓸게요 하는데 필요해요. 쓰고 싶어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타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지난번처럼 미중 간이 좀 으르렁대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약간 좀 꼬리가 내려있는 상황들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기대는 살짝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 잠깐 볼까요? 보니까 와, 이 보이시나,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강한 모습들. 그래서 일단 대형권 종목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단 저항이죠. 아유, 차트 딱 잘 맞네요. 예, 저항받고 살짝 눌립니다. 지금 여기서 빠지면 안 될 자리 같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근데 예, 뭐 내용들은 조금 이따 보지만, 예, 이 정도에서 좀 직진을 하고 다시 턴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가는 종목들 지금 탱커 쪽들 변화가 좀 나오고 있어요. 탱커 운임들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주들 한참 횡보했다가 슥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게다가 에너지 쪽들 에너지, 예, 뉴스케일 파워,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급등, 오클로 가자, 뭐 이렇게 오클로가 조금 더 자본의 그 희석은 좀 덜한 거죠. 뉴스케일 파워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블룸 가자, 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의 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당장 쓸만한 에너지 다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뭐 플러스도 플러스는 뭐 직접 5점대 들어가려고 하네요. 이런 때가 관건이네요. 이런 때가 잘 지지하고 이럴 때 만들어 놓는 게 기회였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에너지 쪽들 다 강했고, 그러다가 또 밑으로 가면은 로켓, 예, 다시 출발할 준비 됐나요? 이러면서 또 움직이는 것들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LNG 쪽의 종목들도 괜찮은데 이제 고개를 싹 들고 있는데, 왜 우리 LNG 쪽들은 뭐 피팅 밸브 이런 쪽들, 성광밴드, 예, 이런 쪽들, 동성 아이템 뭐 이런 쪽들 다, 예, 왜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지, 이것도 오늘 변화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라클도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예, 근데
와, 이것까지 움직이네. MP 머터리얼즈. 바닥 확인하나요?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어서 이제 안착지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도 그냥, 예, 딱 그거 한마디 종목장세다. 테마주와 종목장세다. 한국만 그러느냐?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일단은 예, 등락폭은 지수는 정체, 종목은 빵빵. 이게 또 미국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지금 뉴스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5일이니까 오늘이죠. 그 소프트뱅크에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손정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 사람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개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마사요시인가? 마요사신, 예,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끄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보니까 또 충남 당진 또 하나 어딨죠? 그래서 또 어제도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한 2조 대 한 2개 더 짓는다라고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겠죠? 근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약간 과거의 PF 느낌처럼 약간 뭔가 이제 결부가 돼서 이해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쌓여,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싸야 조달 금리가 싸집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이번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조달 금리가 싸지는 과정들, 금리 인하가 된다며,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글로벌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도 PF 중심으로도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우리도 이분이 오셔서 뭘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근데 정부 보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이럴 때 되면 움직이고 변화가 나오는데,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에너지도 그렇고 다 이런 쪽에서 또 종목 장세가 어디로 튈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AI 인프라 쪽들, 이런 쪽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두산부터 막 블라블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거기서 먼저 눈길이 가질 것 같고, 우리 또 전력 설비 강하지 않습니까? 전력 설비 쪽에서도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주면 좋겠는데, 예전같이 코스닥에서 그런 강한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아니 잠깐만, 나는 우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로 가겠어. 또 바이오 이쪽으로 가기 시작, 바이오 그리고 로봇으로 가겠어. 그러면 또 그쪽이죠. 근데 약간 금리나 이제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나 이쪽들이 달러 강한 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고 오히려 이쪽으로 나온다. 또 이게 주도가 될 수 있겠죠.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딱 번쩍번쩍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요즘 보게 되면 약간 글로 갈 줄 알았지, 일로 갈 줄 알았지. 그래서 다 뭔가 카드를 쓱쓱쓱 보여줬다가, 자, 오늘의 카드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쪽에서, 이상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침에 9시 반, 그러니까 9시에서, 예, 넥스트에서 강하게 베팅, 노. 9시 반까지는 기다려 본 다음에 거기서 확인된 다음에 이쪽으로 슬슬 가네. 조금 비싸게 사도 뭐 시작했다가 한 3% 정도 플러스인데 그래도 방향성 확인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때 자,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자 이렇게 나올 때가 가야지. 먼저 대응 잘못했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늘 트레이딩 할 만한 게 그냥 와르르 흔들어지면 기분 나쁘게 출발해요. 그러면 그거 단기적으로 아침에 조금 터졌던 거 복구하려고 매매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짧게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들이라, 나 모르겠고 그냥 오늘 이러고 보시는 분들은 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지셔야죠. 언젠가 나도 그런 쪽으로도 같이 좀 붙어보겠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의 소비자용 메모리 철수, 그래서 HBM에 올인한다,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용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B2B 쪽에서 관심을 가지겠다. B2C, 그러니까 뭐 PC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뭐 SD 카드 뭐 이런 쪽으로까지 들어가는 것들 이거는 철수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HBM에 올인한다고 강자가 지금 자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열심히 해서 지금 HBM4까지 쫙쫙쫙 들어오고 있는데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우려가 좀 큰 상황들이죠. 그러면 요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으로 본다. 우리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들어온다고 그래. 아이 그러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다가 이거 철수하게 되면 이건 또 우리 건데.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얼만큼 크게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수성하고 있는 하이닉스 입장으로 보게 되면 HBM에 들어온다 그래서 열심히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은 이제 후발 쪽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약간 좀 긁히는 거죠. 그러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변화가 요즘 또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똑같고 메모리 업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때 뉘앙스는 실적 끝나고 나면은 삼성전자가 항상 오히려 스토리들 막 지금 우리 열심히 할 겁니다. 막 이런 스토리들과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삼성전자가 강한 경향들이 있고 하이닉스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무슨 오를 때는 또 조용히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뭐 밸류 부담이 여기서 밸류 부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참 그렇습니다. 밸류 부담이면 왜 그럼 로봇 좀 못 사시겠네요. 테슬라가 전행 PER로 한 200배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PER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 4,000배입니다. 4,000배.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도 그러면서도 밸류 부담 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교하다가 갑자기 로봇 나오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기업 거 사야 된대요. 세상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 다른 거죠. 물론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인정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냥 밸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에 맞게 시장에 맞게 하게 되면 스토리 막 그려가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되시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강한 섹터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제 수급 분석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종목들이 다들 빵빵 떠있는 이런 자리들이에요. 거기다 신규로 해서 종목들 들어간다. 이게 물론 수급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런 자리가 솔직히 한두 번 더 갈 수도 더 가는 경향도 있어요. 또 최근에 좋게 보던 뭐 3빌리언 이런 거 이 정도면 조금 좀 비싼데 라고 좀 줄여놨더니 너만 비싸지롱 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린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종목 중에서 아주 이름부터 잘 지어낸 로킷 헬스케어.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딱 터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 번도 아예 닿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은 저런 것처럼 한번 패턴 나오게 되면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 성장주의 모습들이 딱 보이는 것들. 이게 올해 9월 달에 16,000원이었습니다. 8만원. 몇 배가 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성장 대형주지만 나 성장해요. 성장주를 좀 받아주세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팡팡 뜨기 시작하는 게 그때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이는 시점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정고점 가서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슨 소리 그래서 그냥 빵 떠버리는 게 이런 상황들이다. 그러면 일단 내가 좀 붙었다 이런 종목으로 잘 사서 붙어있다 그러면은 비중은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좀 끝까지 가져가야겠죠.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가 봐야지 하는 게 그게 또 수익을 생각보다 크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는 게 좋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또 자동차 쪽은 뭐 다 나오긴 시작하지만 자동차도 그러면 다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동차도 뭐만 가냐면은 현대차 그리고 또 안에 현대모비스 그러면 또 글로비스 이런 거 예전에 셌었습니다. 근데 글로비스가 생각보다 못 가죠. 그런 거나 아까 보셨던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HL 만도 이런 식으로
SL도 이것도 로봇 관련된 쪽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돼서 파운드리 역할이나, 그러니까 적어도 생산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앞에는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서 AI 로봇 두뇌 쪽 갖추고 있는데 로봇 밸류체인 쪽으로 현대차가 그래도 중요한 로봇도 모빌리티에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가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딱 강한 것만 가네요. 그래서 예전처럼 현대차 가고 기아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쫙 가는 이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간다. 왜? 뭐 때문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그것만 간다. 이게 압축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에너지가 다 자동차 부품주 싼 거 화신 모여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작은 종목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또 분위기가 나온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로봇 쪽들은 당연히 뭐 그런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죠. 예, 라바티스 예 이거 예 강하고 나오고 있고 예 그런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다른 것보다 이쪽은 이제 로봇 쪽은 키워드가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좀 빅테크 쪽으로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왜냐면 이게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본은 너무 비싸고 고정밀이고 그 중간 쪽에서 2차전지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다 커버할 거다.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밸류체인 뭐 가성비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간의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랑 손잡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뭐 다른 거 지금 실적이나 뭐 볼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모자라는데 네, 그랬을 때 딱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 SPG가 가는 것도 그거 같아요. 요만큼 성과 내 있고 로봇 밸류 좀 붙여주세요. 거기서 아주 세게 가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그냥 의료용 로봇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형 같은 거 이런 쪽으로 각각 뭐 해당되는 섹터 쪽에서 기술력 충분하다 그런 것들 로보티스 예 로봇 손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약간 묵직하고요. 예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약간 좀 단기 고난의 시기 요거를 잘 견뎌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내자 화이팅 간발에 예, 이렇게 짜요짜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종목 중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이렇게 쭉 보면서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똑같이 삼성, 하이닉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부각하기 시작하네요. 오호라. 그래서 자동차 쪽이 들어오는 것 같고 천일고속은 야 이거 10배, 9배 났나요 벌써? 예, 9일 연속 상한가 들어갔던가? 하여튼 뭐 쫙쫙쫙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구나. 이제 변동성 터지다 보니까 요거 혹시 천일고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급등한 거 뭐 예, 이렇게 보고 조금 변화가 들어온 게 새롭게 진입한 두산 에너빌리티 와우 요거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죠? 이것도 차트 봤으니까 넘어가고 ABL 바이오 요거는 이제 투자 경고가 끝났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때 한번 훅 달릴지 경고 끝났으니까 그거 갈 줄 알았지 하고 물량 한번 훅 돌고 거기서 좀 변동성이 커질지 요게 관건이긴 한데 그냥 뭐 편안히 보시죠. 편안히 보시고 다음으로 진입되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에임드 바이오 이것도 또 바이오 쪽에서 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IPO인데 의미는 있어요.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는 움직이는데 전혀 주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LG전자 요거 예, LG전자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LG전자는 저희 예 드가자라고 해서 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패턴 저희 좋아하고요. 예, 좀 쉬는데 이제 크게 안 밀립니다. 요런 자리에서 들어오면 요런 자리 딱 되면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턴하고 횡보하는 데라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보는데 일단 저항이긴 하지만 수급 워낙 좋고요. 그리고 LG전자도 똑같은 랠리죠. 잠깐만 저거 관세 관련돼서 그렇게 좀 걱정했다가 좀 풀렸다며 그게 현대차가 보여주는 거고 잠깐만 그럼 LG전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예, 인하가 되게 되면 자동차도 내구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 쪽에서 조금 심리가 좋아지겠지. 내구재에 가까운 가전 쪽들도 심리가 좋아지겠지. 그러면 LG전자도 영향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LG전자도 자동차가 좋아진다? 그러면 전장 부품이 좋아지겠죠. 전장에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상황들인데 올인보다도 이제 그럼 이거 이제 속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또 베어 로보틱스 갖고 있죠. 이것도 베어 로보틱스, 자율보행, 이쪽에 자율주행, 이쪽에 강점이 살다 보니까 이런 거라는 게 또 나도 로봇이에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원래는 어제 보다가 LG 넥스원, 얘도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가요. 이게 요 저항대 있죠? 요 저항대 그냥 방산에 따라서 한번 충격받고 방산에서 크게 못 나온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로봇도 밸류가 좀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방산은 재미없는데 로봇 쪽에서 이거 모멘텀 아닌가 싶었더니 여기 저항받고 쭉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그냥 나와서 다시 LG전자로 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숨통을 �튄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빠르게 결정하고, 예, 나가자. 죄송합니다. 나와야 되고 이쪽으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거의 바닥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요 거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래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종목 장세 성격들이 강한데 이런 데 지금 너무 오래 있게 되면 기회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 기회비용에 손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빠른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로봇 쪽도 시장이 보고 싶은 로봇만 보고 있고, 뭘 이렇게 팔아대, 외국인들 사다가 또 손절 나오네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일단 오늘 시장은 또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눈치 보기가 좀 심한 상황 쪽에서 지수는 또 출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 추세 안쪽에서는 그냥 잘 지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거기서 흐름들 이제 추세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나오는데, 그냥 지수는 됐고 종목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종목주들 좀 더 챙겨가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방향성은 다음 주 FOMC 끝나고 선물 옵션 동시반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보시고, 근데 턴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요거는 잘 관찰해 가시면서 금요일 파이팅 기원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에도 항상 토요일 되면은 막 쉬시다가 침대에서 막 훌렁훌렁 하시다가 잠깐만 이렇게 주식 얘기 좀 재밌게 하고 좀 들어볼 만한 데 없나? 네, 있습니다.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다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